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간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 수치 같은 경우에도 항암이나 다른 종류의 암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간 수치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은 AST, ALT, 감마 GTP 혹은 GOT, GPT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수치들이 정상 수치보다 높게 올라가게 되면 간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실제로 이 수치들이 직접적으로 딱 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안 좋은 것도 아닌 거고, 간이 안 좋은데 이 수치가 별로 안 높을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와 간 실제 상태와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움직여서 우리가 다른 간 초음파를 한다든지 다른 검사하기 전에 자주 찍어볼 수 있는 혈액검사 지표로서는 훌륭하게 봐줄 만한 수치입니다. 암 환자분들께 특히 이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원인은 워낙 다양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암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담독의 쪽 암 환자분들은 그냥 많이 오르는 경향을 당연히 보일 거고요. 뼈전이 있으신 분들, 간 때문이 아닌 뼈 때문에 간과 관련된 수치가 높아서 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고요. 실제로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항암제나 다른 종류의 암 환자분들 약 엄청 많이 드시죠?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자주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진통제가 있는데요. 꽤 많은 수의 진통제들, 자주 쓰이는 거는 거의 100% 간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적절한 용법 용량 내에서 드실 때에는 문제가 될 정도로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가 흔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암성 통증 자체가 일반적인 수준의 진통제를 일반적으로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안 쓸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픈데 자꾸 먹다 보니까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때 저희야 이제 다른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통증을 감소해주는 전기치료라든지 침치료라든지 진통제 외에 다른 도구가 많기는 한데, 집에 계신 분들은 진통제 먹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찜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듣는 수준에 계신 분들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치료 방법들을 병행해서 통증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자주 드시는 약 중에 혈중 호르몬 농도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 암을 갖고 계신 분들, 전립선암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은 호르몬 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이 호르몬 억제제나 아니면 호르몬제 이런 약들이 쭉 드셨을 때 꽤 많은 수의 환자에게서 간 수치가 조금씩 오르는 그런 결과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간세포는 왜 파괴가 될까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은 원래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만한 게 들어왔을 때 간에서 그거를 다 부셔요. 우리 몸에 해를 못 끼치는 형태로 만들고 배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랑 자꾸 접촉해서 싸우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오면 간세포가 많이 망가지고 부셔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간세포가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간을 유지를 해가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못 돌아다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작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간이 더 많이 부서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간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일정 이상 좀 많이 과하게 높아졌다 그러면은 많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못 따라갈 만큼 너무 빠른 속도로 간이 파괴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간이 일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간 수치를 계속 오르게 하는 우리 몸에 해가 될 법한 것들을 안 넣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항암제 같은 것들을요. 그래서 항암하다가 간 수치가 일정 이상으로 너무 많이 뛴다 그러면은 항암제를 끊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을 보호하는 우르사 같은 약들을 좀 환자가 복용하게 하면서 치료를 하거나, 그 정도 범주가 넘어가면 아예 치료를 뚝 끊어서 간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치료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만약에 좀 높게 유지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로운 것들을 적게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들,
거기 들어있는 걸 먹으면 다시 그 화학약품을 우리 몸에서 해롭지 않은 형태로 바꾸느라고 간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술, 담배 당연히 그런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이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방법은 잠을 많이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좀 뜻밖의 이야기지만 우리 몸에 채소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녹즙으로 내서 먹으면은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씹어서 잘 먹었을 때에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녹즙 형태로 먹으면은 과하게 흡수되면서 간의 부담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즙 종류 이런 거 안 드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주는 종이에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목록에 녹즙 그리고 한약 같은 거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렇죠. 정체 모를 그 검은 물 내린 것들이 다 그게 한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한약이라고 써놨는데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는 한의사한테 처방받는 한약도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먹으면 간수치가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수치 하면은 한약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한 오해입니다. 한약을 갖다 놓고 수많은 연구 케이스들을 봤을 때 한약이 양약에 비해 간수치료가 훨씬 적게 올린다는 결과가 있어요. 잘 나눠서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한약으로 쓰이는 약재가 제가 알기로는 1000가지가 넘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재 종류가 한 400가지 정도 돼요. 약재들을 배합해서 만든 처방이 몇만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몇만 가지의 약이 전부 다 간수치를 올릴까요? 혹은 전부 다 간을 좋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한약에도 간수치를 오히려 좋게 만들어주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들도 있고요. 거꾸로 실질적으로 간을 진짜 나쁘게 하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너무 걱정 안 하고 전문가에게 처방받아서 쓰는 거는 당연히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간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